절대로 당선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황운하처럼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경찰관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노린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울산시장이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 김기현 전 시장, 전 의원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 바로 이 시간 이슈인 코너에 출연해서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사 의혹에 대한 지금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 당선인으로부터 또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19대 국회의원 하시다가 또 지방광역자치단체 이제 시장 하시다가 다시 이제 국회로 복귀하게 되시는데 어젠가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 때 같이 경합 벌였던 송철호 시장이 이렇게 울산 지역의 당선인들하고 같이 좀 모임을 가졌다고 그래요? 두 분 만났습니까? 둘이서도 뭐 만날 수도 있는 일인데 어제 둘이서 만난 건 아니고요. 예. 당선인들 전원이 다 함께 만났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송철호 현 시장님하고 굉장히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에서 같이 법조 활동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개인적인 문제는 또 개인적인 문제고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니까요. 어제는 우리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울산의 주요 현안 사업 관련해서 또 국회에서 도와야 될 일들이 관해서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고요. 네. 당연히 그 일은 뭐 공적인 일이니까 앞장서서 도와야죠.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황운하 당선인이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기현 당선인이 과도한, 제 그대로 말씀드려요.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딱 그 황운하 당선인에게 딱 어울리는 말 같아요. 자신이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재판을 받고 유죄 그 증거가 드러나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과도한 코스프레를 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이익을 보고 있죠. 네. 자기가 뭐 그렇게 계속 떠들면서 결국은 이 피고인 신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후보가 적격 판정을 받고 되어가지고 또 국회의원 당선까지 되었단 말이죠. 네. 가장 큰 정치적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황운하 본인이다. 저야 낙선이라도 했지만 그분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아마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다급한 모양이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기서 유죄 판결이 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네. 지금이라도 빨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마치 탄압을 받은 것처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그리고 됩니다. 지금 어차피 재판에 기소된다는 건 재판에 넘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예, 수사 당황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금 검찰은 보는 거지만 아직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또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재판이니까는요.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재판이 검찰이 지난 1월에 송철호 울산시장, 그다음 황운하 전 청장 13명을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달 23일에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한 10분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검찰은 보강 수사에 한 3개월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뭐 제가 검사도 아니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저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법률가로서 저도 이제 판사를 거쳐서 변호사를 했던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에 관해서 청와대와 권력층은 굉장히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오히려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인데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밝히면 될 일인데 계속 숨기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거부하고 영장이 집행이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출사하라 그랬더니 계속 뒤로 미루고 황운하 본인도 그렇습니다. 언제인지 부르라고 떳떳하게 출석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검찰에서 오라고 연락하니까 바쁘다고 또 안 갔습니다. 그렇게 앞다르고 뒤다른 모습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마 캥기는 게 확실히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에서 지금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뭐 풍문은 들었습니다만 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짓밟은 유린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요.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응당 반드시 물어야 된다.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황운하 전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자기 그 언론에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나오라 그랬더니 선거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한참을 미뤘습니다. 언제인지 부르면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그러시던 분이 검찰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걸 한번 보시죠. 네. 바쁘다고 선거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못 나갔답니다. 선거 준비 때문에 바쁜 사람은 자기만 바쁩니까? 그래 본인은 저희 방송 출연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 소환도 없이 기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언론에 제가 보도된 거 한번 보세요. 본인이 바빠서 못 나간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을 해본 거고 그래서 이제 직접 발언하신 우리 김기현 당선인에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제 21대 국회 조만간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김기현 당선인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거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예, 그래서 어떤 맥락인가 그렇게 좀 이게 질문드려요. 자칫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고. 욕심만 내는 분으로요? 예, 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국회에서 지금 3선 의원을 거치면서 3선 때 그 전반기에 또 나이가 적다 해서 상임위원장 배정에서 빠졌고 네. 후반기 때는 사임하고 지방선거를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해야 될 순서가 됐는데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4선이지만 3선 때 못 거쳤던 상임위원장을 거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타이밍이 됐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래요.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는 법사위 권한이 워낙 그 지난 20대 국회까지 법사위가 너무 많은 법안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입니다. 여당은 발목을 잡았다, 뭐 시간을 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동안에 뭐 야당한테 관례대로 주는 법사위원장 자리 이번에는 안 줄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예.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자고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으면 빼먹지. 아니 지금 야당이 지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만석 집안 만석을 거두는 부잣집에서 자급자족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집안에 가서 그 창고 덜쳐내가지고 농기구까지 다 빼앗아 가겠다는 갑질이지. 그래요. 아니 체계자구심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자기들이 원하는 입법이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거 알겠습니다. 무리한 얘기고요. 체계자구심 사건이라는 것은 위헌적 법률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사위라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이고 예. 우리가 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맞습니다. 제대로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여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헌적 법률의 어떤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꼭 법사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내 입법조사처라든지 입법심사처라든지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렇습니다. 이미 벌써 입법조사처 이런 데서 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회에 있는 입법조사처 사람들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네. 아니고요. 그냥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최종적인 의견을 위헌적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자문 의견을 제시할 예. 뿐인 것이지 자기들이 결정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을 왜 뽑습니까? 그럼 능력은 있는데 권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첨예하게 의견이 알겠습니다.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헌인지 아닌지 탁 보면 알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를 왜 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견이 갈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할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준 건데 그걸 임명직 공무원에게 준다는 말이 안 그래요. 되죠. 혹시나 만약에 이번에도 여당이 그 통합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배정을 하는 거에 동의를 해서 만약에 김기현 의원께 당선인이 되면 지금 황운하 당선인도 법사위를 지금 희망하고 있어요. 뭐 그럼 이번에 기사를 울산시장 봤습니다. 선거 예, 사건 예. 의혹 사건 관련해서 예. 두 분의 당사자가 한 분은 법사위원장하고 한 분은 또 법사위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당사자가 아니죠. 재판을 네. 받는 분 그분이 당사자인데 아. 저는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당사자는 아니지만 예, 실제 그 사건의 사건의 이슈에 관계된 인물이기 관계된 때문에 인물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네, 않고 저는 피해자의 입장인 것이지 제가 관계된 인물도 아니고요. 오히려 네. 관계된 사람은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관계자인 것이죠. 네. 그 사람 범죄의 혐의가 짙게 드러나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 치밀한 공작을 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더 나와 있는데 네. 그 방대한 증거 자료가 뭐 4만 몇천 쪽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증거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그걸 같은 당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쉽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예, 예. 뭐 별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관성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재판을 받고 있는 드려봤고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사건의 당사자니까 사실은 네. 그 재판을 담당하는 부서를 감독하는 그 부서에 가면 안 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김기현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은 만약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에서 대면되는 거지만 황운하 당선인은 법사위에 배정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저희 의견은 그렇지만 예. 그거는 뭐 결국 제 의견이라는 것이지 결국 상임위 배정 문제는 또 양당의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관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 권한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당내에도 경쟁자가 있잖아요. 원내대표에 나갔던 권영세 당선인도 그분은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 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미 그 이전에 상임위원장 하셨던 분은 다시 상임위원장 안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4선 이상에서는 저밖에 없는 거죠. 유일하게 안 한 남은 사람이. 4선이네요. 예, 그렇죠. 상임위원장을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5선인 주호영 의원은 상임위원장 대표가 됐기 때문에 뭐 상임위원장도 하셨고 예. 그럼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분은 김기현 당선인이네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그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그 뉴스원 이슈인의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태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 경선 공약이기도 한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 폐지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되는 길에 이런 어떤 민주당의 그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폐지 부분이랑 만약에 충돌이 되게 되면 투쟁에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위원장이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 투쟁하고 그럴 대상은 아니고요. 예. 그 이슈 자체는 원내대표들 사이에 협상을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제가 예. 투쟁하고 뭐 그럴 일은 아닌데 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앗아 가려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국회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뭐 야당의 견제를 받기 싫다고 뭐 여당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국회를 뭐 때문에 둡니까? 그냥 국회 예산해버리시고 여당 마음대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김기현 당선인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